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지만 네, 경쾌하게. 네, 또 여기 쾌적해가지고요. 쾌적하게 잘 나오는 곳에서. 네, 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오늘 이제 첫 해외 순방을 그렇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캐나다 날씨는 어떨지 이제 서울에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제 축축해요. 좀 흐려요. 흐리고 날씨가 꿉꿉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막 땀도 나고 또 빨래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탁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역시 야 대단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탁월한 광고 요정 신인규 요정. 사전 고지받은 게 없는데 앞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냥 애드립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인터넷 비교원부터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의 이고요.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 매체의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꾸준히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고마운 기업입니다. 근데 전화만 해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단 받으시면 1670-2571로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부터 먼저 받으시고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상담 신청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르나나 터치 고농축 캡슐 세제 빨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장마가 오면 꿉꿉해서 맞아요. 이상하게 장마철에는 냄새나 옷이 꿉꿉하고 축축하고 이럴 때 바르나나 터치 고농축 캡슐 세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 평가 1위 바르나나 세탁세제 터치 상품입니다. 아토피 친환경 인증, 미세먼지 안심 인증, 그리고 유해금지 물질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옷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세탁세제 터치 캡슐 버전이 나왔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마다 세제 계량하고 붓고 손에 묻고 많이 번거로우셨죠. 요새 엄마들이 전부 그래서 이거 원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으로 하는 거 많이 쓰고 저도 그런데 자, 요 상품 새로 나왔습니다. 표백 세척 항균 탈취에다가 은은한 라벤더 향기까지 더한 올인원 세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꺼내서 넣기만 하면 끝! 빨래 끝. 예. 캡슐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찌든 때 쏙쏙 빼는 효소 7종에다가 과탄산 소다 그리고 여기까지 농축해서 그야말로 강력한 표백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순한 성분으로 옷감 손상 없이 때만 쏙쏙 빼가는 기특한 캡슐 세제입니다. 찬물에도 잘 녹고요. 드럼, 통돌이 어디에든 다 쓰실 수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가로 구매하시면 빨래 한 번에 120원. 너무 싸다. 한 번 돌리는데 120원이에요. 빨래방 가도 얼마예요? 비싸요. 비쌀걸요. 요새 제가 빨래방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분당 내니까 요금이. 분당 요금이 체크되는군요. 빨래방 요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번에 120원 이건 너무 싸다. 예. 고농축 캡슐 세제 터치 특별 할인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전용 특가 이벤트가 있는데요. 터치 파워크린 고농축 캡슐 세제 라벤더 향 100개. 와, 19,900원인데요. 지금 사시면 40% 할인해서 11,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친환경 아토피
사실은 빨래 항상 걱정되거든요. 세제 때문에. 맞아요. 혹시 세제에 남아있는 또 유해한 것들이 그렇죠. 아이들 또 이게 막 긁고 그러잖아요. 피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아토피 친환경 인증됐고 미세먼지 안심 인증이 됐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사시면 40%나 할인된 11,900원에 100개를 살 수 있고 한 번에 120원 꼴이니까 이거는 싸다 너무 싸다. 예. 그리고 상품도 좋고 라벤더 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 사서 장마 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다. 하루에도 120일 빨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그렇죠. 빨래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싸다 생각합니다. 요 정도면 취재 편의점 상품 안심하고 쓰실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벌써 30분이네. 28분이네요. 큰일 났다. 30분밖에 못하게 돼서. 아침에 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7차 공판에 맞습니다.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쓱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지금 매번 당당한 그의 표정에 씩 웃는 그의 표정에 많은 분들이 걱정인데 특히나 그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당장 구속 만기가 맞아요. 돌아오기 때문에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줄줄이 풀려나오는 거 아니냐. 네. 원래는 이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반 사건도 볼륨이 있거나 이러면 검찰이 왜냐하면 다른 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비화폰 관련해서 노상훈 씨한테 막 그렇습니다. 그 제공하고 충분히 그리고 수사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면 추가로 기소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좀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2개월 안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네. 2번 갱신이 돼서 4개월, 6개월에서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다른 추가건으로 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먼저 보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네. 보석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원도 바로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좀 부담이 되니까 직권 형식으로 보석에 조건을 붙여서 풀어줍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보증금 납입을 한달지 뭐 보증 증권으로 그리고 누구는 접촉하지 말고 거주지 이외에 뭐 벗어나지 말고 이런 여러 조건을 달게 되는데 아니 김용현 씨 당장 나오면 수사 추가로 지금 받아야 될 게 줄줄이야. 내란 특검이 발족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제대로 협조할까요? 이 사람 그 옥중에서 썼던 메시지 좀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 처음에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 너무 잘못했다 이러다가 윤석열 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봤거든요. 감옥 안에서. 네. 아 나도 같이 약간 부안해동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풀어주는 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내란 특검 좀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실 때 도대체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꼬여가지고 모든 만악의 근원은 저는 지기현 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을 꺼내놨기 때문에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늘어지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재판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는 6개월이라고 하는 1심에서의 구속기간이 만기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초래가 된 거기 때문에 전 1차적으로 지기현 재판장의 책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들 가지고 충분히 기소를 하거나 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네네. 그 개인의 그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은 본질이 다르잖아요. 네.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가 전체를 전복하려고 했던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벌성은 높은데 지금 이 수사 과정, 공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이 법의 태도가 상당히 물러터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나마 이걸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보자면 이제 특검이 동시에 3특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3특검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를 향해서 다 수렴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경우 처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은
피해갈 길이 없다. 처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특검이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네. 봅니다. 어쨌든 지금 공소유지가 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도 윤석열 재구속, 김건희 구속 이 길로 가야 이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드리는 건데 버젓이 돌아다니고 뭐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저렇게 정상 생활을 그냥 하고 아무하고나 다 통화하고 정치인들하고도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특검이 지금보다도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일단 속도를 좀 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지만 속도는 좀 확실히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검보 추천을 여기저기 받고 있고 한데요. 방금 전에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문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 개혁을 맡게 될 거다라는 건데요. 같이 연관지어서 오늘 나온 뉴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를 해버렸네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이 그 구속기간 만료일인데 2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6월 27일인데 오늘이 6월 16일인데 열흘이나 앞두고 이렇게 미리 풀어주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결정한 거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을 방금 허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풀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 수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두 사람이 지금 다 풀려 나와서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보석에는 무슨 조건이 있긴 한데 붙이겠죠. 만나도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뭐 조건 없이 풀어주진 않았겠지만 이제 조건부 석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 얘기를 제가 방금도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이 결국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그러니까 역풍이 불거든요. 지금도 김용현을 조건을 붙였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석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정서상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은 저는 흐름이 그렇게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이 석방이 돼서 잠시 웃을지는 모르겠으나 전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사에 전 탄력이 또 붙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도 이게 내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무기력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무슨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사 초창기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윤석열 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추가로 기소해서 이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때 막 체포가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런 국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검찰 내부 논리에 따르면 수사의 ABC인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형국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특검이 되면 우리는 인수인계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인신 확보하고 이런 건 좀 부담스럽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적시에 왜냐하면 인수인계는 하더라도 27일이 만료일이면 그 전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수사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풀어주면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대단히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무기력을 넘어서 왜 이런 동의인지 사실 검찰은 이 내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여러 개 있어요. 선관위에 그날 검찰에서도 나갔고 그거를 윤석열 씨 공소장에는 진술은 다 검찰이라고 나오는데 수사기관이라고 톤다운해서 쓰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비아폰으로 김용현 누구랑 통화하고 검찰에 나갔습니까? 대검이랑 통화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함구하면서 수사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를 그냥 스스로 용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차피 없어진다는 걸 그냥 용인하는 거라고 전 해석돼요. 아니 근데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자기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아폰 썼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왔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명태균 관련된 수사 당시 이제 또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통화죠.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검찰청 해체는 뭐 당연한 건 입법의 영역이고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결국 특검이 말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수사 범위가 결국 검찰로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도 그 3,000명의 검사들 중에 내란과 내지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특수 관계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의 법 적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뇌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뇌부부터 이제 실행자들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인들을 아마 이제 뭐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마인드맵처럼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은 다 이제 증거에 따라서 기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행위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제 수사 대상자로 올려서 이 부분을 이제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고, 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지기현과 조이대 이 사법부에서의 농단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비정상적인 재판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죄다 무죄다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 대상자로는 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룸살롱 의혹도 이미 나와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부분인 거고, 도대체 이게 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게 윤석열이 카르텔 좋아하잖아요. 매일 카르텔 노래를 불러왔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검찰과 법원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내지는 뭐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뭐 여러 이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방식이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기관, 그죠? 수사기관 이런 데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검에. 맞아요.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법원이면 법원. 근데 한 번은 해야죠. 그쵸. 한 번은 해야 되는 윤석열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 정부 기관의 요직들에 그게 뭐 국세청에는 없겠습니까? 관세청에는 없겠습니까? 뭐 인사혁신처에는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의 내란의 뿌리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돼요. 캐내려면 특검이 정말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건드리다 말고 아니한만 못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암덩어리를 아니 키우는 그래서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게 김용현의 보석 석방이 김용현이 지금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조은석 특검에게는 상당한 부담인 거고 국민적 여론이 이건 넘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사법부까지도 저는 일부 인사들 저는 특검에 다 수사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아마 해야 되겠죠. 가장 규모도 크고 내란과 다 연관된 일들이니까요. 석방과 관련된 것도 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안 돼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은 특검은 특검대로 이제 한 앞으로 3달 정도는 특검의 시간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12.3 내란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또 사법부 사람들이 또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또 이 꼬라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3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내란과 관련된 사안은 저는 내란과 관련된 특별재판소 하나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내란 가담 범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검찰도 그냥 검찰에서 하면 돼요. 근데 검찰이 연루돼 있고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 사법부까지도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의심이 되고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넣을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법부에 대한 단죄, 이 내란 재판소를 하나 정도는 요건 좀 검토할 때가 이제는 서서히 좀 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그 심우정 총장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비화폰 가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심우정 총장에 따르면 부재중 통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그 전에도 통화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비화폰을 가지고 뭘 했겠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비화폰만 누가 썼는지만 확인을 해도 이 내란의 지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직 아마 검찰총장을 인터뷰한 걸로 기억하는데 비화폰 자기는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비화폰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급받을, 왜냐하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사기관이잖아요. 오히려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이랑 통화하는 게 그게 대단히 이상한 거죠. 2번 통화를 합니다.
10월 12일, 11일 그리고 그 당시는 명태균이 채널A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내가 입 벌리면 윤석열 한 달이면 내려올 건데 괜찮겠어? 네. 라고 반문하던 때예요. 그리고 수사가 막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검찰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짚히는 부분이 있죠. 수사 톤다운 내지는 이건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 비화폰으로 안부를 주고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이 내용에 따라서 초유의 전직 검찰총장이 특검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로 입건이 되는 상황까지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까요. 또 이 시점이 계엄으로부터 2달 전이에요.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럼 전혀 협의가 없었을 것인가도 의문이에요. 네. 검찰도 거기에 한 축이었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관위 왜 나갑니까? 그리고 김용현은 왜 대검이랑 검찰이랑 조율을 해서 나갑니까? 검찰이 이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조력이 있었는지 그냥 공백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는 검찰총장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인사권자만 보고 이 본인의 조직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네. 심우정 씨. 예. 그러니까요. 저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데 저는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란 정리를 하려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많은 지지가 국민들이 모여야 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결국에는 친일 때부터 독재 또 독재 넘어오면서부터 MB 박근혜 이거 정리 못 해놓으니까 네. 윤석열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내란 인사들을 요지에 다 심어놔가지고 정리도 안 되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아예 망쳐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군도 사실 이거 제대로 다 수사됐다 볼 수가 없죠. 이번에 뭐 최혜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더 할 거고 네. 검찰, 국민의힘, 사법부 또 외부 로펌까지 네. 이거 대한민국에 다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저는요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김용현까지 보석돼서 나오는 이 마당에 내란 정리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입틀막을 해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지금부터 이거는 거의 전쟁이다. 이 내란 종식구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어줍지 않게 뭐 도중에 뭐 타협하고 끌어안자 이제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나오면 이제 저부터 그거는 융단 폭격 들어갑니다. 융단 폭격. 정말 융단 폭격 들어갑니다. 예, 이게 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법부가 지금 법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기현이가 나를 시로 바꿔가지고 윤석열을 꺼내줬고 그게 지금 퍼지고 심우정은 즉시 항고 포기했고 네. 박세현은 일반 항고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김용현까지도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 다 나와버렸어. 이제는 수거 계획 짰던 노상원도 나오겠네요. 이대로 가면. 그렇죠. 이러지 노상원도 않겠습니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나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침착하게 예.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내란 진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정말 중간에 타협하거나 끌어안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융단 폭격을 할 테니까 네. 끊임없이 이건 가서 이번에 아예 그냥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다. 저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정쩡한 타협은 없다. 아니 없어요. 이게 기본 이거는 노선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정부는. 어디 타협을 해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내란하고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아니 나라를 그럼 경- 팔아 먹어야죠. 차라리 이렇게 타협을 할 거면은 나라를 파는 게 맞지.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진압 외에는 답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저는 가장 이거는 뭐 자꾸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독재를 하자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친이 쿠데타를 꿈꿨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은 특검보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당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국민의힘이 입당한 겁니다. 그것만 안 했더라면 제가 예, 지금 그러니까. 어느 특검이라도 자리라도 그러니까. 좀 되면은 제가 가서 예. 이거 진짜 뿌랭이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예. 천추의 한입니다. 천추의 한이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한 게. 당원 가입한 게.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당원 가입이 없어야 돼. 인생에서. 맞아요.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특검이 될수 특검을 있어요.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특검이 되실 분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마시길 신중하게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그리고 경향신문을 주간경향 보도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김건희의 취향이 확인이 되면서 선물이 폭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 윤핵관 부인도 김건희 씨한테 디올 명품을 선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만 디올을 갖다 저 목사님 통해서 디올 선물한 게 아니라 윤핵관 부인, 그러니까 현 정치인 부인도
김건희 씨한테 디올 명품을 선물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주간 경향이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출입했던 지인, 김건희 씨 지인들로부터 여러 증언을 취합을 했는데 디올백 사건으로 김건희 씨의 취향이 확인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온갖 군데서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들어온 것이다. 여사 생일 9월 여사 생일 전후로는 도배할 정도로 들어왔다. 디올 명품 선물을 준 사람 중에서는 실세 윤핵관 부인도 있었다. 이 윤핵관 부인이 누군지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예, 영민한 기자들이 취재해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 누군지 내일 정도면 나옵니다. 예, 이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기 때문에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일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예. 그러니까 저 디올백만 받은 게 아니라 샤넬백 2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더 있고 오늘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기업들도 알아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그럼 도대체 이 명품 다 어디가 있냐? 신용환 교수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명품의 행방을.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모처에 보관 중인 모 씨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연세가 좀 지긋한 여성분인데 이분 댁도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명품이 어딘가는 보관이 돼 있을 거고 이거를 알아야 돼. 사실상 명품 보관 창고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명품 보관 창고에는 그동안 뭐 갖고 있던 뭐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다 보관됐을까? 그 털어야 됩니다. 아니 집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는 샤넬백이었기 때문에 없네. 어딨지? 누구 줬나? 뭐 이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전원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공무원들은 인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꼭 청탁이 아니어도 좀 읍소도 해보고 뭐 줄도 대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한테 선배님 저 뭐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든 뭐 실세라는데 이랬을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다 사람들이 거길 통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알려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취향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자기가 아니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해외 프랑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걸 딱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언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취향이 고급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얼마짜리고 여사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신호로 받았습니까? 디올백 300만 원짜리는 1도 아니라는 식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죠. 창고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 행적을 봤을 때. 그러면 가방만 선의로 호의로 받습니까? 주는 사람들은 왜 그 몇백 몇천까지 하는 가방을 갖다 줄까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만사 건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만사 형통처럼 그렇죠. 뭘 했는지 하나하나 다 집어봐야 된다. 지금 김건희 특검 16개 혐의 그나마 드러났었던 것만인데 그게 정말 16개가 20개 되고 20개가 30개 되는 건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다 한 건 한 건 별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통해서 더 확인될 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과거에 김건희 씨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이 문제가 됐을 때예요. 그때 이 여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꼭 명품을 입을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 세금이 아니라 남의 주머니를 털었네. 그리고 진짜 무감각하게 이걸 이렇게 다 덮어놓고 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예상됐던 일인데 이제 뭐 창고 얘기까지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지금 입으셨는가.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정말 마음에 울분이 차오르는데 이 뇌물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아니 힘센 사람한테 뒷돈 줘가지고 공적인 권한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정한 경쟁이고 뭐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아니 승진할 때도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 김건희가 뭐 좋아해? 그 모델은 이때? 그럼 딴 모델? 아이씨 200 더 얹어야겠네? 이래가지고 그거 구해가지고 야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 당당하면 왜 못 줍니까? 당당하면 열어놓고 주지. 왜 어디 창고에 왜 갖다 놓을까? 집에 갖다 놓지. 받은 사람도 찝찝하고 준 사람도 그게 뇌물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주고받았다라고 하니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 다 뇌물죄거든요. 우리 특가법에 보면 뇌물이 1억 이상이 이제 수수가 되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냥 이건 무기징역이라 보시면 돼요. 무기징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범죄일람표라고 나오는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저는 범죄일람표가 진짜 한 몇백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아마 특검보가 4명으로 된다고 하는데 야 이게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특검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사 내용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합니다. 모두 16가지 혐의인데 이거 캄보디아도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ODA 그 통일교 관련된 것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샤넬백하고 그 목걸이만 줬겠습니까? 그밖에 뭐 다른 그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천수삼 뭐 그것도 있고. 그 관봉도 받았고요. 관봉 5천만 원도 갖고. 그러니까 그 건진한테 관봉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주고받았을 세금 관련된 게 또 많다는 거잖아요. 건진 털면 국세청이 또 이번에는 아작이 날 거다라는 게 이제 박주민 의원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권 준 것도 많고 아까 뭐 지금 윤핵관들 배우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공천과도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공천까지 건드렸다면요. 뭐 원래 옛날에도 김영선 공천할 때도 명태균 얘기 나왔지만은 공천은 건들 수 있는 공적 영역의 끝인 거예요. 그거 건드렸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자기 권한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 자리도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이 줄 수 있거나 기관장 주거나 승진시키는 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연루돼서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종합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저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느닷없이 파기환송을 했을까?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냐.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아니 늘 뇌물이 오고 갔는데요. 뭐 여기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상황이 보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특가법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김건희가 특가법 사항이거든요. 명품백 특가법이에요. 근데 그걸 덮어줬잖아요. 덮어준 사람도 검사들 특수직무유기로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검사들이 이제 각오하세요. 이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검사들이 상한이 없으니까 1년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덮어준 거예요. 검사나 경찰들 있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가법에 나오는 범죄를 덮어줬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특수직무유기인데 징역이 1년 이상이에요. 각오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검사가 이제 잡혀 들어갈 검사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심우정 총장은 여기서 예외인지 그렇죠? 거의 1순위 아닙니까 심우정은. 그래 보입니다. 뭐 김주현 민정수석은 예외인지 뭐 이거 다 따져봐야 된다. 특검이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 지저분해서 옮길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평소에 그녀의 취향은 디올이었다. 관저에서 입는 평상복도 디올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명품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보니까. 명품 중독자. 중독된 거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에코백 들고 다녔으니 그러니까 그 에코백 안에 명품백 들었다라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목 안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쇼를 통해서 속이고 갖고 놀면 되는 대상인 거고 지는 이제 매일 명품백 받아 먹고 진짜 입에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요 왜 수사 안 했는지가 역설적으로 이해가 돼요.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뭐 어디서부터 할 거며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것도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감당 불가로 지금 해먹은 게 나오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란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김건희 사안을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게 답이 없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사안들 저는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하고 나눴다는 사적 대화. 그 사적 대화가 사실은 계엄의 어떤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무엇이길래
그 내용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아니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는 게 군인을 국회에 총칼을 통해서라도 해라. 급했겠죠. 근데 가정사가 그냥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었겠죠. 공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해봤잖아요. 정확히 알 거예요. 네. 심지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공동체로 논리를 개발했던 게 윤석열 씨입니다. 법적 부분은 경제공동체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네. 300만 원이라서 이게 청탁금지법이 아니라서 그냥 무죄 방면해준다? 검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뇌물 여부를 따져봤어야죠. 그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 게 뇌물죄니까. 근데 그거를 윤석열 씨 몰랐을까요? 이렇게 길게 도배할 정도라고 하는데 네. 집에 다 싸들고 올 텐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몰랐더라도 이렇게 꼬리가 긴데 바로 옆에서 몰랐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수사는 못 막을 거다. 네. 그러면 자기가 그나마 힘이 있고 집권 중반부일 때 정말 초강수를 한번 두겠다는 마음적 심적 동인이 없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몸담았던 진영까지도 굉장히 사실상 괴멸시키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네, 그 방금 전에 형사공보관 형사 25부 지규현 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좀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서 증거인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거에 제한이 있고 보증금 1억 원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석방되더라도 지정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내란 사건 관련된 피고인이나 참고인, 증인, 대리인, 친족 관련해서 만나거나 하면 안 된다. 연락 안 된다. 그다음에 도망 도주 안 된다. 제3국 출국 안 된다. 보석 조건 성실히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보석 조건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을 너무 일반적으로 처리하고자 애쓰는 저 지기현 재판장을 저는 더 이상 이제 제 머리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기현 재판장도 이 정도로 재판을 엉망으로 할 거라면은 사실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해서 손을 띄게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있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의심의 기반에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그 행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희대, 어떤 지기현 이 둘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적인 배후나 조직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거대한 기획을 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저는 좀 진실을 규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TV조선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사가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직권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풀어줘야 돼요. 법이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6개월 안에 이 사람이 유무죄를 일단 그 단계에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잡아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치로 1심에서 가둬둘 수 있는 게 6개월인데 그것을 그냥 풀어주면 아무 조건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판사님 직권으로 보석으로 해서 조건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증거인멸도 못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조건을 달아서 보석해 준 건데 이거는 사실 차선인 거고요. 최선은 이게 기간을 연장했다는 그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또 오해를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게 제가 알기로 27일이 만료일이잖아요. 26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형사공보관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이 만기, 구속 만기. 그러면 이게 딱 기산일이 기소된 일이니까 이게 6개월이 되는 게 26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 12일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급하고 이러잖아요. 보통 다른 사건도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 풀어주고 그러는데 이게 특검이 이제 발족해가지고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인계받고 특검은 지금 준비기간이고 이럴 때 풀어준다는 게 재판부가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나 이게 참 저는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두 가지만 추가로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기현 재판장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요. 지금 김용현을 풀어줘요. 그럼 김용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특검을 통해서 강도 높은 수사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아주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 네. 아니 서약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지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김용현이 밀항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이 가서 헤엄쳐서 잡아올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용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 교정시설이라는 게 네.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교도관들이 지키고 24시간 감시하니까 그때도 김용현이 극단적 선택할 때 막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풀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발생할 우리가 예상 못할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걸 지기현 재판장이 무슨 수로 담보하고 국민들 앞에 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정말 무책임하다는 거고 이건 무책임을 넘어서서 너무 이해 안 되는 이례적인 판단의 연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건 지기현 재판장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도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 행태를 범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를 불러다 수사를 아니 책임지지 못할 짓을 지금까지 왜 자꾸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풀어주고 그 책임 못 졌잖아요 자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 피해를 어떻게 본인이 보상을 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밀항하거나 아니,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자기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 날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7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노상원 씨는 추가로 이게 기간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상원만 거의. 노상원 다른 사령관들은 근데 여기도 만기 석방이 될 거다라는 왜냐하면 그걸로 추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인사청탁을 해주고 돈 받은 부분. 그래서 일부 보도에는 기간이 연장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1월 8일 날 구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달 보석 청구를 했으니까 이제 김봉식도 풀어줄 수 6월 말 7월 초에 싹 다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다 풀어주게 되는 속도 건데. 내서 빨리 추가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특검이 그 체포하려고 할 때 또 버티고 뭐 이러면서 또 소란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들이 책임지려고 이런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구속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풀어주면. 네. 그렇게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려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지규현 판사가 작심하고 지금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내란 사범들. 지규현은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사범들을 다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저렇게 내란 사범들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내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담된 사람 아니고선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란을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했으니까 되게 응원하고 싶겠고 아니 그럴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구국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내란에 가담된 사람 정도면은 저 행동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저걸 본다면은 저거 어느 판사가 저거를 용인할 수 있으며 그 사법부는 이쯤 내란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법부의 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사법부 판사들의 한번 반응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달 말에 판사들 전국 법관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전국 법관회의에서 기사가 전부 법원발로 나오고 있는데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지규현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형사 25부. 그런데 않습니까? 아마 지규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보니 너네가 안 한 검찰 이거 뭐 이런 식의 검사들이 잘못이다. 동의는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 서로 남탓 공방을 하는 거네요. 근데 검찰이 안 한 게 저는 1차적인 원인이 좀 큰 것 같고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사실 관행과 문법에 맞지는 않아요. 이런 사건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 사건,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버린 거죠. 놔버렸다. 그냥 뭐 알아서 아니 근데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검찰이 1차 책임인데 우리가 항상 축구로 비유하면 공격수가 뚫리고 미드필더 뚫리고 수비수 뚫리면 마지막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골키퍼가 지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을 먹으면 골키퍼가 제일 속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위원 재판장이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윤석열을 왜 풀어주냐 이겁니다. 안 풀어주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때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럼 항소심 올라가서 구속 상태 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난 거라서 네. 서로 핑퐁질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이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 속보로 전해진 직위원 재판부의 김용현 보석 허가는 지난번에 윤석열 를 구속 취소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추가로 꼼꼼히 취재를 해서 또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